어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요즘에 주목해야 돼. 여러분들 반가르.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원래 있던 인물인데 간만에 왔어. 나를 버리고 혼자 방송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오기로 결정한 우리의 본인 소개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네, 대구의 소리 와비카노 진행자 도석입니다. 그쵸.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주접이란다. 한번 아이고 말을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요즘 좀 뭐 방송도 원래 뭐 전에는 좀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바빠져가지고 네, 매일매일은 좀 못하고 매일매일 못해요? 격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옛날에 우리 검찰청 집회할 때 사회자 보신 분이에요? 네, 대구에. 대구에서 할 때냐면 그 전문 사회꾼이 뭐라고 말해요? 사회인. 전문 그러니까 집회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죠. 우리 네. 우리 전문 시위꾼이라고 제가 합니다. 전문 시위꾼 아니잖아, 근데. 전문 시위꾼은 아니죠. 네. 시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네네. 프로 시위로 집회꾼 많은 영향을 해요. 대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해다 보면 좀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부터 나오셨나? 집회를 하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아니 요즘은 어쨌든 뭐 코로나19 시대라서 뭐 최근에는 뭐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최근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 대구에서도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뭐 우리 커피 먹는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 하는 거죠. 하는 그래서 거고.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요즘 뭐 코로나19 이후에 여전히 뭐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집회가 예전만큼 많이 뭐 잡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대구에 또 뭐 경제라든지 뭐 사회 문제, 그다음에 뭐 시정 문제, 행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또 문제는 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각가지 매일 터지고 있어요, 대구가. 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거를 이제 뭐 피켓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고 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방송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박대희 군이 하는 군인가요? 아저씨 아닌가? 예, 그냥 쉽게 부르려고 박대희 씨가 하는 네. 저희는 그냥 예, 되게 양반들처럼 놉니다, 둘이서. 예, 이렇게 하게나. 예. 하겠어. 네. 영감도 아니고 예. 지금 집에 잘 가겠나? 가겠나? 막 이렇게. 뭐 이런 뭔 식으로. 체, 무슨 체지 이게? 예, 예. 공서체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쓰던. 큰일 났네. 사대주의가 배어있네요. 그러니까. 예. 뭐, 큰일 났네. 양반들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둘 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양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둘이 이제 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보신 거는 뭐 수요일 날 비는 오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맑거나 상관없이 뭐 수요일 날 계속 저희가 또 최근에 했던 집회들이 이제 지난 정의연 조선일보가 완전 물고 뜯고 씻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수요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그 4차례 진행을 했고 우리 그치, 같이 바른소리 했죠. 같이 했죠. 진원마도 같이 방송을 했고 같이 근데 4차례는 공식적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피켓팅으로 피켓팅 하고 있죠. 시민들이 나오셔서 이제 소소하게 좀 피켓팅 들고 그쵸.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런 진행도 하고요. 최근에 그 노동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 대구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해 뭐더라? 그 예, 게이츠. 게이츠. 예, 그건 어떻게 게이츠라는 됐어요? 그 지역에 네. 예,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는데 타이밍 벨트. 예, 타이밍 벨트 아시죠? 예. 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음. 예, 타이밍 벨트를 그래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기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차량이? 예. 타이밍 벨트 다 쓰지. 예, 그거 다 많이 쓰죠. 많이 옛날 쓰지. 기종들은 거의 다 벨트다. 쓴다고 벨트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예. 전기자동 빼고 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30년 동안 흑자 기업이었어요. 우와. 최근까지도. 와. 예, 엄청나게 흑자로 뽑아 먹고 갔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한일 합작 회사. 아. 예. 미일 합작 회사. 미일 합작이사. 미국이랑 일본. 그런데 나쁜 거 실제- 구조가 진짜 안 좋은 구조네 이게. 근데 또 실제 주인은 누구냐? 이제 실제 주인은 또 미국의 헤지 펀드 아시죠? 투기자. 블랙스톤 예. 혹시? 예, 맞아요. 나쁜 그 회사 블랙스톤? 이름이 블랙스톤입니다. 그래서 응.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때 MB 때 응. 제일 유명했던 응. 그게 뭐였죠? 그 외환은행? 민자사 이제 도로 놓고 하던 그 유명했던 맥컬리. 맥컬리.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는 옛날 맥컬리 컬킨이 나오면 산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갑자기 또 맥컬리 걸킨. 맥컬리 컬킨 나왔다니까. 그래서 맥컬리 같이 이런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글로벌 기업이라서 뭐 중국도 있고 뭐 세계 각지에 예, 수만 명이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가장 큰 대주주가 주인이 블랙스톤이라는 해외 먹튀 자본, 투기 자본. 투기 자본. 예, 그래서 자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회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대. 아 그럼요. 요즘 홈플러스도 다 매각됐잖아 해외 자본으로요. 그렇죠. 여기 홈플러스도 없어진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홈플러스도 예,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뭐냐면 거기 오피스텔 두고. 예, 해외 단기 투기 자본이 먹고 있는 거죠. 자, 이런데 30년 동안 사실 뭐 정부에서 돈 받아서 세금 감면 혜택 받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고용을 맞네. 한다니까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그네. 그 고용을 위해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각종 지원 혜택을 다 받아놓고 30년 동안 흑자를 냈는데 여기에 지금 147명이 근무를 하셨고 맞네. 여기가 1차 현대자동차 1차 벤더, 합작회사입니다. 1차 벤더잖아요. 네, 벤더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1차가 있으면 2차 있고. 2차, 3차, 4차 그렇죠. 1차에 벌써 6,000명 정도가 여기 상금이 날라갔다고 그래서 하는데. 6,000명이 훨씬 넘는 네. 예, 5,900명 이상이 되는 와, 사작 진짜. 벤더까지 합치면은 거의 6,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나는 뭐냐면 공장 노동자들은 참 그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만 그 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일 문제는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뭐 저는 지름만 나이를 알고 있으니까 저 어리잖아요. 네. 지름만 나이 때가 잘 위험하죠. 내 나이 때 나는 지금 백수야. 아, 이거 유튜브밖에 안 네. 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 또래 보니까 50살.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가 컸는데 대부분 50살 넘어가면 학자금 내야 돼요. 학자금 내야 되고, 그렇죠. 예.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나이 때에 이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고3, 고2 자녀를 둔 그리고 이제 한창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또 30년간 근속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뭐 할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적자 기업도 아니니까 적자 기업이 아니니까 살려내라 뭐 이런 것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원매매님 감사합니다. 일단. 네. 그냥 자본 철수. 음. 예, 공장이 문을 지금 닫았어요 지금. 닫았어요 진짜. 예, 지금 닫아서 계속 지금 싸움을 벌여 나오고 폐업 신고 다 끝났잖아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예. 폐업 신고 다 공장문을 끝났고. 완전 닫았고 8월 1일부터는 이제 공장문을 완전히 폐쇄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그럼 해외 먹튀 자본들이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가 1차 밴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1차 밴드였는데 그러면 1차 밴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을 해준다고 하잖아.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또 현대자동차하고도 싸워야 되는. 현대자동차 싸울 필요는 없지.
아니죠, 원청이니까. 아, 그 현대자동차는 뭐 어차피 자기네도 원천 기술래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중국을- 왜냐면 중국에 내가 있는, 네, 뭘 벨트를- 듣냐면 옛날 우리 아는 형님이 내가 모임에서 2차 밴드였어. 2차 밴드였는데 현대는 그런데 기술 기준만 맞추면 상관이 없다. 자기네들 품질 기준이 경도 기준 뭐 있다라고 이게 인장과 뭐 제품이 있으면 있죠. 이게 부러지거나 어떤 검사만 통과하면은 상관없는데 검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나쁜 거야 현대도. 근데 이렇게 말해야지. 야 현대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타이밍 벨트는 국산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건 룰만 되거든요. 그렇죠, 시방서에다가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핵심인 거야. 그냥 국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 우리 그게 이제 지금 뭐냐면 그러면 또 미국 자본 회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생기나? 그건 아니잖아.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규정에다가 국산 제품으로 규정한다면 되는 거는 그렇죠. 그 회사가 뭐 미국 회사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 여기다가 우리 불화수소도 일본인이 못하니까 우리네다 공장을 한다고 거잖아요. 일본의 의회 쪽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사실 게이츠 블랙스톤한테 그렇게만 얘기해 줬었어도 아마 폐업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네. 기준 말하면 되거든. 우리는 국산 제품 한다. 끝. 근데 얘네들 보면 중국으로 가면서 내 생각이 내 피셜이에요. 단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단가는 거의 비슷하답니다. 단가 비슷해. 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외 자본들은 이제 뽑아 먹었고 한국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거죠. 도망가서 이제 중국에서 더 여기서는 이윤을 남겨놓는 거죠. 정리하고. 그러니까 예. 여기서 공장 땅 빨아서 한갑병이는 어차피 다 정리해도 남으니까 그렇죠. 돈이 30년 남으니까 흑자기예요. 극적이 남으니까 정리해서 나가고 생산 시설을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심지어 생산 시설을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어. 중국에 이미 공장이 공장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 고철로 팔면 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제목이 뭐죠? 시사 이풀. 네, 시사 이풀이라고 예. 제가 좀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뭐 시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 매일매일 한 두세 개 이상은 터져요. 사실 큰 이슈만 해도 작은 거 빼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많은 시사 이슈들 중에서 연관성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음. 이제 시사 이풀. 그래서 시사와 시사가 전혀 다른 시사인 것 같지만 서로 있고 플러스해서 아, 이어가고 이씨란 게 IT가 아니라 예. 있는다의 이자에 it 플러스 이씨란 IT IT. 예, 뭐 다중적인 다중적이고 예, 또 있는데. 입시는 이어간다 이도 될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시사와 시사끼리 서로 콜라보를 한번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죠. 이런 방송들을 아마 좀 계속해서 예, 이거 나가면 저작권 좋겠다. 있어요? 시사 이풀? 없습니다. 아, 같이 써야지. 네,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 써가지고 제가 이분이 진정호 아니라 제가 진정호고요. 여기는 조석원 다 알죠. 이렇게 네. 밑에 이렇게 나가 보면 이렇게 진행 밑에 나오고 있죠. 네. 아니 이름 바꿨는데 어차피 네,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이게 네네. 나를 조석이나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갑시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시사들 소스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가장 핫 이슈는 뭐겠습니까? 뭐예요? 오늘 한동훈 씨의 연구위원을 해주면 안 될까? 위원이죠. 연구위원이 저번에 어저께까지 검사장에 나오면 이제는 연구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자꾸 그 전 검사장 자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더럽죠. 네, 이상한 게 그전에 아니라. 예. 그냥 지금 직책이 있는데 뭐 지금 뭐 백수가 아니고 연구위원이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도 법무부 연수원에 연구위원을 되고 싶어요. 그 연수원의 연구위원 똑바로 네, 이름을 네. 불러줍시다. 네, 그래서 연구위원께서 네. 한동훈 위원이 오늘 막 나갔죠. 아니 엊그저께 막 나갔죠. 막 그래서 나갔어요.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 예, 맞지. 예. 그 이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목도를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뭐 서로 이게 사실은 검사들이 서로 뭐 쥐어뜯고 싸운다. 이건가? 내가 볼 때 이건 같아. 내가 동훈이 할게요. 예. 그 부장 내가 악용할게. 네. 네, 왔어. 내가 왔어. 예, 제가 말해보세요. 그럼 정검사를 하겠습니다. 정검사. 아이고 정검사 내가 검사. 그냥 한동훈 할게. 여러분 한동훈으로 뿅. 자, 휴대폰을 만지고 계셔야죠. 핸드폰 만지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 시작부터 해야지. 네. 왔어. 큐? 예. 큐 합니다 이제. 자, 왔으니까. 하나, 늘 둘, 셋. 큐. 영화 찍어. 영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왜였어요? 자, 지금부터 압수수색. 뭘 들어가겠습니다. 압수한다는데요? 우리 육심칩을 지금 압수수색. 그럼 나 이거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 한정검사장 이거 왜 이랍니까? 왜? 지금 빨리. 아니 60칩을 아니 집행하게 빨리 내놓으세요. 내가 일단은요 내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 통화 할게요.
아 그럼 일단 예, 전화하세요. 할게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네. 이렇게 된 이렇게 겁니다.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네. 된 겁니다. 이렇게 어설픈 연기. 어설픈 연기지만 어설픈 연기지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예, 양쪽에서 주장.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건데. 또 리얼하게 하면 이렇게 했다가 한동훈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막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입원했대 지금. 그래서 네. 이걸로 이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네, 어이없는 게 이게 한동훈이 자꾸 한동훈이라고 반말하게 되네. 한동훈이 아니 공이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럼 한동훈이 영감님이라고 할까? 한동훈 영감님이 그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육박전을 했다. 육박죠. 이렇게 때렸냐? 그렇게 뿌아 되는데. 이렇게 했나 이렇게 막 자, 엄마 그러면 막 이렇게 했나? 싸움에는 또 CCBB를 가려야지 또 CCBB 가려야 되는 돼. 거가 예. 저 제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누가 그러면은 문제냐? 그럼 한동훈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독직 폭행이다. 독직 독직 폭행은 막 폭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예,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닌가? 혹시 독직 폭행이라고 말하니까 원래 정치 검사들이 옛날에 말한 적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나 열받는데 안 할래. 뭐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부장검사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급은 위원이기도 하고 연수원의 위원이기도 하니까 한동훈 씨가 한동훈 27기잖아. 예, 예. 그리고 장동금 기수는 29기고. 예, 기수는 두 기가 빠른데 그 같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선배네. 그런데 정 부장 판사가 아니 부장 검사가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훨씬 많아요. 47과 52. 예. 근데 학교로 따지면은 5살 위에 선배고 예. 이 학교 선배란 거죠. 학교 선배고 예. 검찰 기수는 더 검찰의 한동훈이가 선배야. 그렇죠. 그런 이런 경우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약간 멍적 보네요. 역 같은 경우지. 작 같은 거야. 작 같은 경우 예. 진짜 어떻게 나는 그런 다음에 검사는 선배님 이런 다음에 족보가 좀 사회에서 볼 때는 예. 약간 족보가 꼬였다. 이것 보고 작 같은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알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알지. 신분이 기본 있을 거고. 알지. 그러니까 에서 선배님하고 뒤에 가는 형하고 그런 거지 뭐 후배래도 옛날에 한동이가 그래서 형 했겠지. 예. 선배님을 안 오고. 자 그래서 예, 이 한동훈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자기는 독직 폭행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부장 검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폭행을 일삼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귀신 신나면 까먹으라고. 정 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탁자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예, 그냥 이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동훈 씨가 오히려 이거를 뭔가 이렇게 아까 보셨죠? 휴대폰을 만지작 대고 하니까 난 압수수색 하러 왔으니 그냥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내놓으시오 했을 때 그냥 탁 꺼내갖고 딱 떨어갖고 유심칩 딱 빼가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되는 건데 예. 아니 자꾸 만지작 했었고 의심되는 짓을 하니까 예. 뺏으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겠지. 해봐. 내가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 전화기 들어봐 이거. 들어봐요. 이거 하고 있어서 한동훈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빼야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 해봐 이렇게. 나 해봐 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서 뒤죽박죽 뒤집박죽 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너무 영화적인데 영화 찍어야 돼. 영화 찍었다니까 어저께 내가 볼 때는요. 아 그렇죠. 영화적인 게 아니라 영화를 찍었어 이렇게. 여러분 진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자 한동훈이가 그 검사장급 검사가 아니었으면 자 그냥 조석원이었다. 검사장급 검사 아니라 그냥 연구위원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검사장급? 아니 그러니까 급은 검사장이니까 급이지. 그 선배지. 계급으로는 그렇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검사장급인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니었으면은 자 조석원이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뭔가 피해 사실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수갑차입니다. 바로 수갑차지. 네. 검찰 지금이 있잖아요. 업무 집행을 검사가 한 것을 방해한 원래 따지면요 일반인 같으면 경찰에 와가지고 수갑차 가지고 업무 집행 방해죄로 들어갔어. 그럼요. 희한한 거야. 왜 한동훈 편을 지는 언론은 뭐야? 한동훈이 피해자야? 한동훈은 뭐다?
피의자. 그러니까요. 피의자예요.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한동훈이를 피해자라고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야. 무슨 이런 역 같은 프레임이야. 아니면은 그 뭐 사실 뭐 조선일보에 다 그러니까 집어치우고, 예, 거기는 원래 그냥 편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냥 일반 그냥 중도 언론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를 양비론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지금 많아요. 예를 들면 막장 드라마 찍는 검찰. 근데 정말 막장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막장 드라마 찍는 윤석열 측근이라고 나와야지. 그렇죠. 막장 드라마 찍는 뭐 윤석열 측근. 예. 뭐 윤석열 측근 한동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난 나와야 그렇게 된다는 나온다고 겁니다. 봐, 나는 봐. 네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오히려 독직 폭행을 만든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은 한동훈이란 거죠. 한동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장이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이 그렇죠. 한동훈이다. 한동훈이지. 예. 그 원래는 수갑 차야 됩니다. 심지어 아마 저 같았으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앞으로 수갑 차는 게 아니고 뒤로 졸려갖고 수갑 찼을 겁니다. 이랬을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여러분- 가자 이렇게. 예. 잘 아시겠지만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이 수사를 할 때 이게 좀 위험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수갑을 차게 돼 있습니다. 위험한 뒤로지. 근데 뒤로 이렇게 꺾어서 꺾어갖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현임상 이게 뭐냐면 이 수갑이란 것들이 그래 너를 구속했다고 압류한다는 행위인데 이걸로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 하는 데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저항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이가 공무집행 방해를 해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구속감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현장에서 바로 그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입건되죠. 근데 참 근데 그런 거야. 지금 자리가 원래는 무섭다고. 봐봐요. 예. 부장검사라는 자리가 엄청 높아요. 그럼요. 예. 부장검사가 지금 대우해줘서 부장검사가 간 거야. 다른 학교는 밑에 말타임 초임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기수한 그 들어온 지 2, 3년 된 애가 가서 검찰 수사관이 집행해요. 같이. 근데 또 나름대로는 애우로 갖춰준 거야. 누구를? 윤석열의 측근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두 기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장을 시킨 이유는 아마도 이제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장이 나이도 간 많고. 거야. 그냥 왜냐면 시킨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그 정부장 담당이야, 이 사람이. 그렇죠. 이 담당이니까 원래 부장판사가 집행 가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 부장판사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라 손 하나 갖다 안 해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뭐 검사가 뭐 권총을 들고 가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대기업 부장은 똑같다면 되잖아. 그렇죠. 네. 대기업 부장이 뭐 사실 대기업 있습니까? 부장보다 훨씬 높죠. 아니, 그러니까 네. 조직으로 따지면은 상무 정도 되는 상무 느낌? 정도 되는 느낌의 사람이 가서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안 가. 진짜 내가 볼 때는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동훈을 그래도 배려해 준 거야. 쪽팔리지 맞아요. 말라고. 검사장에다 예우를 해줘서 부장검사 가서 부장검사가 집행을 한 거잖아요. 세상에 부장검사가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있을 그래서 수가 없는 이제 건데. 정부장이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한동훈이가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지금 상황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뭐 소위 말해서 현직 부장검사를 때렸으니까 예, 지금 둘 다 누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장 검사 누워 계시니까 그 보통 사람 제가 때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현장에서 땅바닥에 현행범으로, 패드기 치고요. 체포입니다, 체포. 그 무릎을 어깨에다 집어넣고 머리를 바닥에다가 4명이 해가지고요 패대기를 칩니다. 그다음에 구속을 한 다음에 진짜 영화처럼. 예, 영화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부장검사한테 날리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나 어이가 없다. 그만큼 이게 권력이란 거가 뭐 같은 거야. 피의자가 됐어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무슨 뭐 진짜 벼슬이네. 그러니까요. 벼슬이야 벼슬. 이 벼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잖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발목이 아직 잡혀 있긴 하지만은 공수처 출범. 네. 이거를 통해서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런 거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검언 유착 관련돼서 한동훈이 같은 자들은 뭐 윤석열 윤짜장과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공수처의 대상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엄한 이 국민들의 준엄한 어쨌든 검찰 촛불로 만들어진 이 공수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예, 한동훈이 같은 요매우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요렇게 예,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부장검사는 정말 체포돼야 된다. 지금 구속돼야 된다. 체포죠. 그걸 구속돼야 지금 된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이거를 감찰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이 피의자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게 뭐냐면 고등검찰청에서 감찰한다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한동훈 또 쉴 때 쳐주는 거야. 분명히 윤석열 아저씨가 야 둘이 동훈이를 누가 건드렸어 지금 동훈이가 지금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동훈이가 뺏으려고 하고 분노해서 나는 이게 지금은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이 큰 이슈가 또 오늘 오전까지 쭉 돌았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았고 또 뭐 저 미통닭, 예, 미통닭 두 번째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중복 지났죠? 네, 중복은 어제였나요? 아무튼 중복 지났습니다. 네. 자, 미통닭이 퇴장안 속에서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통과했어요.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네. 예, 임대차 3법 통과 좋지 않습니까? 예. 뭐 상세한 내용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래도 거고. 말해줘요. 그래도 쉽게 네. 좀. 그래도 해야지. 해야 되는가요? 예, 상세하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돼. 그게 유튜버가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어서 그러면,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 제가 간단하게 정말 세세하게 하세요. 회장안에 주요 내용만 딱 추려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임대차 3법의 첫 번째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뭐냐? 자,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 후에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신고 의무를 동시에 다 부여하는 거죠. 예, 요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뭡니까? 세금. 알고 계신가요? 세금이죠. 그렇죠. 이거 세금에서 왜냐면 지금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상가 임대사업자는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예요. 그렇죠. 이걸 내가 임대를 하면 10%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주택 사업자는 뭐냐면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안 내. 맞아요. 부가세를 내게 되면 누가 있냐? 입주민한테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안 내는데 이걸로 하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4년짜리 8년짜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세제 혜택을 줬다고요. 나중에 그렇죠. 양도세 이제까지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명박근혜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활성화해서 그래서 집을 많이 사서 임대 사업을 하라면서 했던 게 주택 임대 사업자였는데 그게 없어져요 이제. 네. 없어지죠. 그 당연히 없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양도소득세로 하는 건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고제에서 결국은 여의도도 주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통과됐잖아요. 양도세 과중이나 그 취득세가 있는 것들이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내년에 세원이 없어요. 올해 지금 세원은 작년에 대한 수익과 거기에 대한 세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합소득세나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의 부가가치세도 이제는 문제가 뭐냐 부가가치세 증수율이 7월달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돈이 거친 게 없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렇죠. 우리 지금 마이너스고 재난기금도 줘야 되고 부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45% 육박하고 제가 볼 때는 50% 60%씩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가려면 어디서 가장 세원이 많이 나오냐? 양도세밖에 없어.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서 소위 말해서 예, 나오는 소득. 자, 소득과 그다음 양도소득세과 보유세를 올려야지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세원이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 보통 함정이 있죠. 어떤 자, 함정이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
소위 말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각종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내야 되는 세금들, 예, 요런 것들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런 세금들은 사실은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을 해서 뭔가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생산을 해서 얻어지는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말해서 돈 먹고 돈 먹는 거죠. 예, 요런 데다가 세금을 부여하는데 조선일보는 마치 이게 전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의외를 했지. 예, 그렇게 만들어 갔고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했죠. 종부세를 올리려고 하니까 난리를 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부세 몇 % 냅니까? 우리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종부세 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세액이 종부세가 가장 많이 냈던 사람들이요. 1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른바 평균 결정 세액이 2008년에 1,510만 원이 나왔대요. 아, 그건 완전 11채잖아요. 공짜네, 공짜. 11채에서 종부세 그게 비싼 거 있어. 이명박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한 게 1,510만 원이었는데 그게 2009년에는 880만 원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400만 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저는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막 10채, 11채, 뭐 심지어 100채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 내면 되지. 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낸 돈의 양이 예,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고 거기서 내는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그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경기가 계속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어쨌든 양쪽으로 사회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물가 그쵸, 상승률에 그쵸.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상승률보다도 느리게 가는 사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 기본적인 거잖아. 저번에 광화문에서 그 청계천에 시위할 때 전에 뭐냐 못 살겠다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를 시골에다 올렸는데 네. 열심히 산 게 죄냐? 죄 아니지.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지방의 아파트가 올랐는데 샀어. 네. 그 아파트 값이 안 오르니까 짜증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거야. 그 아파트 떨어졌어요? 자기는 그걸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많이 안 올랐다. 많이 안 오르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 당신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게 아파트 값이 수익을 샀는데 1억씩 1년에 올라야하는데 안 올랐어. 누구는 6년에 23억이 올랐는데 내가 왜 올릴 때마다 내가 올리려고 하니까 왜 못 올리게 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네. 그거 내려고 했던 심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던가 올릴 때까지. 지금 결정 아무것도 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법 됐죠? 그 세청이나 그건 아무런 적용 없어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유예되고 다 돼 있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양권 주택도 내년부터 되는 거야. 지금 당장에 분양권이 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야.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전과 소급 적용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이 뭐 건물을 아주 막 고액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해서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막 5채 6채부터 막 10채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문제지. 보통 뭐 소위 말해서 소소하게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소위 말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걸리지도 않아. 그렇죠. 예. 네.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금 수준은 야 무조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전체 사회의 부의 불균형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사회가 그만큼 또 수준 높게 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에서
결국에 누가 그러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냐? 그 옛날에 그 누가 새누리당에서 있냐? 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청구에서 3법 만들어가지고 알고 뭐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다 풀고 한 아파트에 분양권 3개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다 만들었던 게 누구예요? 자기네들 3년 동안 유보하고 재건축 그렇게 해서 통해서 다 받아먹고. 주호영 23억 그렇죠. 해시태그 나온 거잖아. 뭐 실제로는 더 많다고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오르는 추세. 여러분 임대 수익이나 그런 확장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부동산에서도 알려주고 다 알려줘 어떻게 하는 방법이고요. 구청에 다 전화하면요. 요즘에 구청 직원들이잖아요. 아주 상냥하게 아이고 그 주민 고객님이라던가 해가지고 어디로 오시면 되고요. 다 신고할 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집, 이게 신고의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돈에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그 궁극적으로 뭐냐면 월세나 전세를 낼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은 거기에 대해 비용에 대해서는요. 다 그 소득공제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소득공제를 다 받아야 되고 지금 안 될 거래요 소득공제가. 지금 안. 네, 소득공제가 안 되면 그것도 다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될 환율이 많고 소득공제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 낸 거 소득공제 되나요?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공제할 데가 없어. 네. 그래서 네. 뭐 전월세 신고제 얘기를 하다가 또 더 깊숙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있다. 아파트 투인가 그 콤투인가 거기 가면 다 있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네. 분양 사이트 가면 다 저도 있대요.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맞다, 자, 맞다. 두 번째 입법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제 요게 좀 핵심인데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을 상임위에 통과시킨 거죠. 아직 뭐 법률이 완전히 지금 통과 오늘 됐어요. 다 됐다니까 아까. 네네. 속보 떴다니까요. 속보를 떴군요. 네, 다 됐어요. 못 봤습니다. 처리 다 됐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자책도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신고를 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막 그 세금을 막 억지로 부과하려고 하든지 그 손해를 뭐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인상폭 자체를 아예 5% 이내로 다운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법의 핵심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전에는 2년마다 이사를 한다. 예, 그냥 머리에 여러분 바뀌셨죠. 사실은 2년 뒤면은 또 전세값이 오르면 우리는 또 이사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 되면 비슷한 평수로 그냥 가는 거고 진짜 못 되면은 더 작은 평수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치. 그리고 2년마다 이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근데 요거를 2년 더하기 2년 그래서 한 번 더 보상해주는 방식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요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게 부동산이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으면 이게요. 부동산 계약 갱신제가 나중에는 집주인한테 좋아진다? 왜 좋아진 줄 알아요? 왜 좋아진 줄 알아요? 이제는 앞으로요. 집이 남을 거니까 집주인이 제발 좀 있어주세요 한다니까? 그렇죠. 제발 좀 있어주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요즘 상가 요즘에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여기도요. 요즘에 비대면 그 상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상가들이 권리금이 없어. 그리고 박근혜가 저번에 내가 1+1 아파트 이런 거. 플러스 원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동성로에 없지만. 그러니까 동성로에 있잖아. 옛날에는 뭐 헬스앤뷰티 같은 거 수토가 똑같은 데 8개씩 있잖아요. 외군이 없잖아. 다 망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동성로가 빈 점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엄청 많아요. 임대문이 옛날보다 많아도 왜냐면 동성로가 아니면 하도 주말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도 오도 장사가 된다는데도 임대문의가 많다는 거예요. 권리금이 없어. 그렇죠. 야시골목 그런 데 평답에 있잖아. 그러니까요. 난 마음이 아플 때 거기 진짜 뭐 골목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 법이요 나중에 그 집주인한 법이 돼요. 세입자한테 그럴 거야. 야 5% 안 해줄게 있어. 까짓건 그냥 있어. 계약갱신권 6년 있어. 어디 가십니까? 뭐 그런 세상이 좀 오면 좋겠네요. 아니 온다니까 내가 볼 네네. 때는. 왜냐면 지금 너무나 집이 많고 이제는 제가 비대면 사회에서 갔을 때 가장 이제는 뭐냐면 독거 그 인에 대한 1인 가구.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생기는 거 그냥 다 오피스텔이야.
근데 오피스텔 내 원룸인 형태는 이제 안가 가고요. 주거용 돼서 혼자 살기 딱 좋은 평수가 나오거든요. 오피스텔이 더 싼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똑같은 실평수가 여러 평이잖아요. 아파트하고. 네네네네. 오피스텔은요 2억 5천이고요. 아파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훨씬 비싸겠지. 3억 7천. 분양가가. 어. 대구 같은데. 분양가가. 근데 뭐냐면 거기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이제 취득세가 4%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걔는 8%까지 올린다고 했죠. 취득세가.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오피스텔에 있는 게 낫잖아. 그렇죠. 이거 오피스텔이 더 편하고 저 돼 있고 1인 가구들은 일단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젊은 신혼들한테는 낫다 이거지. 왜냐면 커. 이게 25평짜리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야. 실방 29평. 그렇죠, 그렇죠. 네. 19평짜리가 아니 그런 그리고 사회가 되고 쓸데없는 있고 이제 공간도 필요 없는 거니까. 셀프 공간도 필요 없고 빌트인 다 되고 우리 오피스텔이잖아요 다. 여기도 그렇지만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건설사들이 희한하게 오피스텔 가격을 더 싸. 안 오르니까 해놓고 이게 어떻게 꼼수잖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집을 할 때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요 그 수요가 없으면은요 건설사도요 싼 값 나오고요 할인 분양합니다. 30% 할인한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이 정책을 따르시고 너무 성급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나 현 정부를 비난보다는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자고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핵심적인 내용 그렇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이 인터넷에 좀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 알려줘야 돼. 그쪽은 다.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이 수가. 경우 수가 이제 한 가지만 있어 이제. 직계 좀비석이 들어갈 경우에는 청구권이 안 돼요. 직접 살면 네, 직접 주인이나 내 좀비석이 들어간 다음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 빼놓고는 없고요. 나중에 집주인이 좋은 거야. 결론 내가 말했 법이 지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도 좋지만 집주인도 좋은 걸로 갈 구조로 갑니다. 네. 요즘에 그거 있어요. 상가 5년 있잖아요. 해놨잖아. 집주인도 좋아. 5년 동안 나가지 말라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 왜냐면 뭐 근데 트렌드에 따라 또 바꾸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 이제 공실 자체가 공실이 생길 수 먼저 있으니까.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요.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고요.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것만은 사실은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이제 주거권이라는 그 형태가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살을 수 있도록 뭐 의식주에서 주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 있어야지 뭐 밥도 그냥 뭐 어디 뭐 거리에서 드실 겁니까? 술주자 아니죠. 집주자. 예. 그러니까 밥도 어디서 뭐 거리에서 드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옷을 걸어 놓을 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쵸. 예. 이 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혼자 살든 뭐 10명이 살든 어쨌든 이 집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 집을 가지고 돈 먹고 돈 먹는 불로소득의 창출 이게 이상하게 심각하게 졌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이것들이 좀 더 주거권을 더욱 보장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걷어서 세금으로 해서 다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렇죠. 혜택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를 핵심적인 골간을 세우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고, 예, 이거는 행정적으로 하시면 되고, 예,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집값 안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결국에는 불로소득을 창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 모든 국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을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을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 집이다. 주거의 공간으로 생각해 달라. 이쁘게 짓고 해야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돈 버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내용이 그러면 그거 또 어디 있는 자 내용이 이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좀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쵸. 뭐 갑자기 속보가 떴으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지금은 어쨌든 그 두 개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검찰 적폐 세력과 한동훈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네. 이 이슈들을 뭐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어떻게요? 자, 우리가 전번에 MBC 스트레이트 마봉춘이 스트레이트 많이 보셨겠지만 봉춘 씨? 부동산 집값 누가 올렸냐? 폭등의 주인공이 누구냐? 미통당. 네. 미통당. 바로 주호영, 김도읍. 이름도 어떻게 도읍이냐? 도읍. 도읍에서 뭘 하려고 했나? 네. 하여튼 뭐 더크미. 뭐 하여튼 뭐 이름 되게 어렵네요, 다들. 네.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사건들 보셨습니다. 맞죠. 심지어 이들이 자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뭐 고위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 고위공직자 대통령한테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거잖아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명예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시든지.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요. 국회의원 아저씨는요. 본인이 집이요 200억대가 나는 진짜 놀랬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야 진짜. 그러면서도 국세국교통위 정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왜냐면 국회교통위가 모든 거에 대해 정보를 가장 많이 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내부 뭐 신도시 발표 어디서 합니까? 자, 법을 만들려면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을 국회의원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위가 문제였던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이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에 특히 미통당 하고 그 미통당 중에서도 그 미통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과 그리고 국토위 소위 말해서 국토위 노른자 위에 있던 국토위원들이 자기 민원을 자기가 해결했던 그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뻔뻔하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검찰과 부동산입니다. 검찰과 부동산 뭐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치. 이런 궁금증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검찰개혁의 대상자인 윤석열, 한동훈 이런 자들은 얘들도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정부에서 보면 자, 이 고위공직자들 중에 특히 검찰 윤석열, 한동훈은 그러면 뭐 재산은 전체로 공개가 돼 있는데 부동산은 얼마나 또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오늘 메인 이 궁금증을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렇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또 조성원님이 많이 준비해 왔어요. 아,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이 방송은 우리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조성원님이 더 많이 말을 하는 방송이에요. 내가 말 많이 하면 왜 와? 혼자 방송하지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더 못하는데. 하십시오.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회의 국토위원 그리고 그 미통당 세력들에 더해서 자 검찰개혁의 대상자의 대표주자들의 부동산은 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때요? 자 일단 오늘 핵심 이슈의 당사자였던 한동훈부터 한번 볼게요. 한동훈 부동산 어때요? 그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동훈 부동산. 물론 여러분도 찾아보려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지만 저희가 친절하게 찾아봤습니다. 한동훈의 부동산. 예. 여러분 한동훈의 부동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상반기까지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이 신고했을 당시에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가장 끝발났을 때 검사장이죠. 그때 신임 검사장일 때 그때 자기가 재산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사혁신서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새롭게 이 신임 검사장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반부패 검사장도 있을 거고, 뭐 형사 검사장도 있을 거고, 뭐 각종 검사장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검사장들 중에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일단. 네? 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게요. 늙공인데 참 이게. 늙공인데 뭐 이거? 늙공인데 재산이 많이 는다. 얼마나 있었어요 한번?
자, 일단은 그런데 우리는 뭐 전체 그 뭐 돈은 예, 얘기를 해 보면은 전체 돈 같은 경우에는 자, 예금은 1억 3,327만 원. 우와, 여러분 예금 1억 원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금. 1억 원 넘는 사람 77, 나 돈 1억 원 넘었다 77. 네. 쉽게 얘기하면 현금을 1억 3천만 원 갖고 있는 와, 거죠. 현금으로? 예. 3,000원도 넘는데. 당장 그 카드로 뽑으면 1억 3천만 원을 그냥 예금 현금으로 할수 이체를 있는 그냥 사람. 5초만 할 수 있는 사람? 네. 와, 멋지십니다. 부럽. 자, 그 큰딸이 음. 3,628만 원을 예, 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현금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주식 800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800주면 얼마? 삼성전자 주식 800, 3천, 지금 800주가 얼마지? 까지면? 그 당시에는 가액이 3,628만 원. 우와, 지금 얘가 부동산 뭐뭐 있는 거야, 그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이제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 자녀가 뭐 나이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 나이가요, 나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20살 때도 얘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뭐 벌어서 800주를 샀다. 뭐 그렇게 진취적인 친구도 잘 없을 뿐만 5천만 원 아니라 이하니까 징해했겠죠. 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음. 본인이 그렇게 진취적으로 주식에 과감하게 20살이 투자를 하는 건 잘 없다고 보고 20살이 사실상. 아니지. 예. 59,000원인데 지금 800원 얼마가? 그러니까 800주를 그냥 지금 샀을 4,720만 놓고 원이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아마 그냥 가족 징해했겠지 뭐. 이렇게. 샀을 가능성이 5천만 원 높다. 이하니까 예. 그냥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그 신고를 가족들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예. 특히 피부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마봉춘 스트레이트에 보시면 부동산이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자, 한동훈이는 그러면은 부동산 어떻냐? 봅시다. 알려주세요. 네. 한동훈이 이름으로 딱 예. 여러분 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뜯어보면 예. 행정국에 뜯어보면 자, 등본을 뜯어보면 예.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에 예. 아파트 전세권이 쫙 전세권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을 전세로 산다는 거잖아요, 일단 아파트 예. 전세. 예,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전세 비싼데. 여기는 아마 사는 곳이지 않을까. 예. 사는 이건 곳이죠. 추정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안 살면 뭐 말고요. 네. 막 전세권 사는 거예요. 예, 예. 사는 거야. 아, 그렇죠. 전세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네. 전세권 설정해 놓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전세권 있고요. 자,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자, 서초구 강남 3구의 서초구 아파트 오피스텔 네?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예. 어이구. 자, 거기다가 수도권입니다. 또 경기도 부천의 근린생활시설. 네? 근린생활시설이면은 상가잖아. 상가죠. 아, 상가죠. 네, 여러분. 상가. 예. 상가도 있어. 아이고 물론 부럽다. 이제 이 저희 애청자분들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생활 많이 좀 해보셨기 때문에 아니 근린생활- 젊어요 다. 네, 근린생활 시설이 20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상가. 상가란 거죠.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냥 장사하는 거 아니죠. 예. 임대 사업자네요. 임대 자체에 건물주라고 하죠. 예. 근린생활 시설로 행정적으로 예,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거기에 뭐 카페를 차리든 물건을 팔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린생활 시설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배우자 명의에 에? 또 있죠. 배우자 명의 예. 나 부분 일심 동체. 뭐, 동체 1심. 예. 서초구 아파트. 우와 또 있어. 예. 아파트가 지금 집에 몇 개예요? 그렇게 돼 있다네요. 서쪽 아파트면 무조건 네. 10억 이하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뭐 제가 10년 전에 10년은 안 됐구나. 한 8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살았을 당시에 그때 보면은 사실 음아파트 가길래 저는 되게 어마어마하고 삐까뻔쩍할 줄 알았거든요. 대구 중앙아파트도 못해. 맞아요. 네. 놀랬죠? 정말 그거 뭐 그냥 다 쓰러져. 대구에 사는 사람은 음아파트 보면 네. 쪼따이 집을 누가 살아? 그러니까요. 그잖아. 저런 거 누가 살아 여기 대구에서? 막 들어갔는데 막 그 페인트실 다 벗겨져 있고 막 어. 엉망진창인데 그게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는 대치동. 네. 그 학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네. 물론 또 학원 때문에 학원. 저는 학군을 일부러 만들어서 또 부동산 그 장사하시는 동네 분도 가면 마트도 계시리라 없어. 생각합니다. 마트도 없어. 네. 편의점에서 장 봐야 돼. 그러니까요. 아, 그 음아파트 안에 상가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음아파트는. 정말 비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음. 자,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공시지가로 신고합니까? 아니면 원래 기존 시장에 있는 시장 가격으로 신고합니까? 그것 뭐 시장가가 KBC라고 하거든요. 네, 공시지가로 하죠. 그렇죠. 44억 26만 원. 43년이 신고했습니다. 공시지가야. 자, 한동훈의 한동훈과 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44억 26만 원을 그 당시에 신고했다. 신임검사장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한 7, 80억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계산이. 실제로는 보통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야 100억대 가까이 되는 부자네요. 부럽. 야. 동의성 부럽다. 나보다 한 사람 많은데 검사 월급이 그렇게 많나? 검사 아니, 월급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아니면은 15년 근속 아니야. 재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 원래. 막 부모님한테 좀 받고 부모님 받고, 뭐 증여 상속 받고 지금 상수 받고, 와이프도 원래 부잣집이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그 치우고. 맞네. 심하네. 아이고 또 좌절감 느낀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신고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나 부동산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이제 선거를 모르시는 분이 뭐 계시겠는데, 이분 있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20대 국회 예. 그 대구 달서병인가요? 예, 달서병에 조원진 지역구에 예. 왜 출마했죠?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죠. 국회의원을 예. 출마했습니다. 이 그 조원진이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때는 이제 예. 조원진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있었지만 예. 그때 이제 제 공약은 그거였죠.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약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진짜 예. 대단해. 나는 국회의원 출마 꿈도 못 꾼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라. 세월호 진짜 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정말 기세등등했거든요. 예. 심지어 그 해의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 자한당이었나요? 자한당이 완전 그 과반수를 넘게 의석을 차지한다. 그쵸. 물론 이제 결과는 거꾸로였지만 예, 완전 거꾸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예, 한석도 많았죠. 그쵸. 민주당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전부 웃었죠. 그런 공약을 낸다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하겠다. 그래 그 그래서 시발점이 됐잖아. 대구에서 그래. 박근혜 탄핵이 시발점이 된 사람이야. 근데 진짜- 깡도 좋게 진짜 뭐 그 당시에 박근혜 했는데 박근혜 탄핵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탄핵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난 진짜. 알았어 탄핵될 줄. 예. 아니 근데 그렇게 국민 촛불로 탄핵될 줄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뭐 다른 뭔가 자기가 자초해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뭔가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지? 세 개가 뭐 세월호하고 조원진이가 싫어했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싫어했죠. 저희 뭐 정말 싫어했죠. 조원진이가 지금 조원진 맞나요? 아니요? 원래 조원진 만나지도 요즘에 않았죠. 조원진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백수 됐잖아. 네, 백수죠. 지금 거기 뭐 그 무슨 당이죠? 우리공화당의 그 지역구 우공당? 우공당이 아주 있는가? 아직 있겠죠? 네, 이제는 뭐 이제 특별하게 얘기가 없는 사라진 거고. 사람이니까 관심 없잖아 네. 우리도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씨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네. 저는 조국 장관. 아. 네. 아이고 여기서 조국차가 자랑하고 있겠다. 아, 자랑은 아니고? 좋겠다. 네네. 나는 진씨 있삼며 진중권이 똑같은 진씨야. 아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또 뭐. 아 똑같아요. 네. 같은 진씨. 다 진씨는 다 같아요? 아니 한두 없는데 보니까 네. 똑같더라고. 네. 예랑 진씨라고 나왔어 그 사람 거기. 아이고. 뭐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때 또 이 신고를 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진 않아요. 내 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라는 걸 신고 안 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얼마 갖고 있느냐 그거를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변동 내용을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한동훈 씨. 한동훈 씨 어떻게 보통 자 지금 변동 내용 조용히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참 언론인들이 좀 파헤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네티즌들과 네, 네티즌 탐정단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예요. 보통 자 주호영도 23억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23억 버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23억을 불렸냐 하면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23억이 그 예. 주호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처음에 종잣돈은 23억으로 20몇 억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차액이 23억인데. 네, 차액이 23억일 거니까 처음에 그럼 20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지금 40몇 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갈아타기 한 거네요. 그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예, 투자를 한 거죠. 투기를 한 거죠. 사실. 투기를 한 거지. 자,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음. 자, 늘공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똑똑한 늘공이네. 예. 업무에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나쁜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 잡으라고 범죄자를 잡으라고 검찰을 근데 이거 검사의 이게 뭐 그 본분을- 죄는 아니잖아. 이 사람이 훔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인식에서는 범죄다. 그치. 아, 예를 들면 그러면 주호영도 지금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현행법을 어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고위공직자가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 예,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건 포괄적으로 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치. 예. 특수한 이해나 정보를 특수하게 그 관련된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여기에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조석원 씨 말로는 이분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검찰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말씀을 있다는 거죠. 드리는 맞다는- 겁니다. 있다는 가능성이- 게 아니고 그쵸.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자, 제대로 된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90% 검사들이 정말 그냥 따박따박 쏘면 한 1억 됩니까? 예. 저 연봉이 그렇진 않죠. 뭐 한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냥 3급 공무원 정도 수준. 네. 3급 자, 그냥 검사가. 조금 잘 받는 월급쟁이 그냥 성실하게 다니는 예, 나쁜 사람들 잘 잡고 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검사들을 욕먹이는 거죠. 맞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제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요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다. 둘 다 가져버리면은 도대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맞아. 다 잃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누구 있죠 이제? 자,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누구지? 윤짜장. 아 대윤 윤석열. 예. 뭐, 이분은 좀 돈 없잖아. 옛날에 2천만 원밖에 없고 그러잖아. 아, 예. 이분이 그지잖아요. 혼자는 정말 가난하세요. 예. 아버지가 부자인가? 예, 저는 예전에 그 혹시 이게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 굉장히 강렬하게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 박지원의 열하일기 속에 보면 호질이라고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소설이. 예. 거기 보면 북곽 선생이라고 나와요. 이 북곽 선생이 어떤 소설 주인공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떠냐면 밖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청백리고 대학자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아요. 백성들이며 선비들한테 왜냐면 정부에서도.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냐면 어떤 짓 하고 다녀? 뒤로는 뒤로는? 뒤에서는 예, 소위 말해가지고 뭐 옛날 말 쓰겠습니다. 네. 예. 그 소설에 과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과부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폭력을 임삼고, 과부를 예. 그리고 남봉꾼이네. 예, 완전 남봉꾼 짓을 하고 다니고 뒤에서는 놀기 좋아하고 남한테 보일 때는 굉장히 근엄한 척하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막 지 맘대로 하는 사이코네. 예 이중인격자.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예. 변태라고 하죠. 예.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소설 주인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안 위선적이잖아요. 음. 예. 자, 윤석열 그러면 진짜 실제 그러면 재산 신고액과 이런 것들 내용들 한번 볼까요? 알려주세요. 네. 자, 2020년 부동의 검찰 재산 1위가 윤석열이다. 우와 총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뉴스를 예. 총장이니까 일해야지. 자, 제가 한겨레도 아니고 응? 예, 한겨레도 아니고 경향신문도 아닙니다. 음. 중앙일보에서 그런 뉴스를 내보냈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전 안 만났나?
방송하면 만났을 텐데. 홍석현이 안 만났나? 만났을 겁니다.라고 저는 소설을 씁니다. 아니 방송원이랑 만났다고 했는데 그 홍석현이 안 만났나? 아니 저기 홍씨 일가를 안 만나셨으면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홍씨 일가들은. 홍씨가 아, 만나야지. 홍씨는 만났는데 어떻게 홍씨를 홍씨가 안 만납니까? 만나. 김씨는 만났나? 김씨는? 네? 동아일보? 그러니까 동아일보 지금 너가 동아일보는 그 네. 동아일보는 이제 법조 팀장만 만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팀장 만났자 이동재만 만나니까 이게 급이 낮아서 그런 거 같아. 그 뭐고 D일보사는 네. 네 그거는 좀 동아일보는 좀 만나기가 그 시기 했으니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거시기에서 지금 뭐 거시기에서 거시기한 말이 거라서. 많으니까. 네네네. 하여튼 그 아이고 중앙일보 네, 홍씨가 오케이. 분들 만약 안 만나셨다면 아 분발하셔야 됩니다. 누가 홍 씨가 분발해야 돼요? 윤 씨가 분발해야 돼요? 홍씨 일가가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윤 씨가 지금 뭐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하여튼 예. 그거는 예, 좀 이따가 여담으로 우리 윤 얘기하고. 씨의 그 대망론에서 대권론에서 한번 얘기해 보기 끝난다 이거. 아, 네네네. 여담으로 플러스해서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 예. 자 왜 1위냐? 자 근데 이 돈을 얼마나 신고했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위 공직자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법무부와 검찰 내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1위를 기록했냐? 자 요게 2017년 내용인데요. 에서 2019년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현재는 정확하게 상반기까지는 만 확인이 되는 거고 하반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야 얼마. 이번에 또 신고하면 알 수 있겠죠. 자 부동의 1위를 지켰는데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예. 윤석열 청장이라 하겠습니다. 청장 재산은 식물청장. 66억 와! 8,388만 원. 자 67억이 가까이 되는 돈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건 집이에 뭐예요? 네? 집이야 뭐야? 이게 전체 재산이. 전체 재산이? 부동산이면 보면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총 자산이. 자,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가끔씩 국회의원들 중에 고위공직자들 중에 마이너스 뭐 10억 이런 분도 계시죠. 있어 저기 야당 쪽에 예. 있어 저기 정의당이 옛날에 그 민중당이나 그런 데 보면 있더라고 옛날에. 네, 그거. 그 빚 많으신 아니 빚 뭐 많으신- 예. 돈 많으신 분들도 빚 많으신 분 많으세요. 빚이 예. 근다고 재산 아닙니다. 절대 빚은 빚이에요.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죠. 예. 자산 재산이라.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10억이란 거죠. 예. 네, 부채까지 합쳐서. 근데 이분은 어쨌든 부채까지 뭐 자산이고 다 합쳐가 67억에 가까운 돈을 신고했다. 다 자기 거예요? 예, 2020년 상반기까지. 지 건가? 아니죠. 누구 거야? 네. 근데 작년보다 이분 재산이 9,311만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다 집어넣나? 그러니까 1억이 거의 가까이가 증가했다는 거죠. 와 작년보다. 그럼 뭐야 그게? 네. 어. 자, 그래서 음. 이게 법무부랑 검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고위공직자부터 해서 검사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고 대상자 중에 음. 예, 중에 부동이 1위였고 1위였고 자, 이게 중앙부처 전체에서 그치. 10등을 했습니다. 우와. 근데 돈이잖아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한동이가 더 재산 많은데. 아, 그렇네요.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아니, 이거 좀 그렇네요. 그렇잖아. 이게 지금 억울하겠다 지금 윤석열이가. 아니, 이렇게 청백하게 사셨네. 아니 윤석열이는 현금이 와이프가 50억 있잖아. 아, 이게 그 얘기를 아파트 좀 12억이 해드리려고 12억 합니다. 있고 네. 내가 뭐 열받지 왜냐면 아니, 이거 약간 한동훈이가 지금 집에 공시지가로 내 있는 것을 팔면은 너본데 한동훈이 기분 나쁘겠다. 아니 총장님보다 내가 재산이 많은데 왜 내가 수익이 밀려 있어? 윤석열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기분 나쁜 거야. 이런 기분 나쁘시겠죠. 네. 저는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저 사장이 있어요. 회사 사장이 있는데 한 10인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장이고, 근데 부하 직원이 내 차는 제네시스란 말이야. 근데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포르쉐를 몰고 왔네. 이런 싹동바가지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건방지게 내가 네. 포르쉐를 진짜 나도 타고 싶은 포르쉐를 아, 이건 뭐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기분이겠다. 그런 기분이 아닐까 저는. 네, 분발하셔야 된다. 분발. 네. 자, 그런데 예, 이렇게 10위까지 차지하고 검찰과 법무부 내에선 1위를 차지했는데 자, 그 1위가 누구냐면 그때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님이 126억 원을 신고했거든요. 집이 부정가 보다. 예, 그건 1위였어요. 1위인데 뭐 부럽부럽. 예, 부럽부럽. 1위부터 10위까지는 100억, 120억에서 70억 가까이 되는 돈. 요게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1위부터 10위까지는. 자, 그러면 자, 윤 총장의 재산
윤 청장의 재산을 확인해야겠죠. 음. 자, 부인이 김건희 씨라는 분입니다. 그러는 거니? 예. 건이건이. 예. 거니 그러는 거니? 이러는 아니, 거니? 부자 되려고 건이라. 이건이 딸려 상관하네. 이건이 이름 따서. 이름 바꾼 거죠. 어. 아, 맞네. 원래 애들 까먹었어. 옛날에 까먹었는데 이건희의 건이 하려고 대망론이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돈을 못 벌었네. 꿈이었다오. 근데 그렇게까지는 돈을 벌지는 못했네. 예. 모르지. 근데 이 은행에 있는 것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아니 아니, 그래서 그래서 좀 물어야지 아니, 세상을. 그래서 지금 네. 뭐 그거는 뭐 숨겨둔 걸 수도 숨겨둔 있으니까. 것도 있을 수 그거는 있으니까. 뭐 모릅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자, 그 중에 67억 중에 자, 그러면 부인의 예금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자, 50억 2,731만 원을 신고해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 그러면 자, 이 50억을 예금입니다.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예. 와. 현금을 50억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여러분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버는 거 아니죠? 그렇죠. 같이 네. 했죠. 예. 근데 김건희 돈은 윤석열 될수 있다 없다? 지금 없겠죠. 없죠. 왜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있었거든. 윤석열은 얼마만 갖고 있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집도 이제 알코 법적으로는- 집이야. 네,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예. 물론 이제 집은 못 가져가겠지만. 아니 돈도 못 가져가지 그 돈에 대해서. 왜냐면 그 같이 형성된 재산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50억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겠다. 예. 현금 50억이면 진짜.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이 엄청 궁금한 거잖아요. 부동산이 엄청 궁금해요. 자, 예금은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부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도 양평에 양평? 예,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 땅이네. 예, 땅. 부동산인데 토지입니다. 자, 2억 3,675만 원. 소박하네. 소박한 건가? 땅 있어요 지금? 아니, 없죠. 없는데 뭐가 소박해? 대박한 거지. 아니, 아까 아니 요새 뭐 하도 억게 쌓고 뭐 애들 우리 23억 벌어보고 뭐. 앉아서 뭐 이카니까 6년 동안 23억 뭐 이카니까 이제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도. 네. 자,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 12억짜리 아파트잖아. 공시지가죠? 아, 맞아요. 아쿠리움인가 뭐 졸라 좋은데요 거기.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주택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 12억 공시지가. 아, 아파트로 확인되는가요? 집 자기 집이잖아. 팔고 있잖아. 그 윤석열이랑 같이. 네. 그게 12억. 그래서 전체 재산액이 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부럽다. 자, 그렇습니다. 조성원님도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아,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내가 기원할게. 자, 그러면 이런 여성분은? 우리 법무부랑 검찰의 이거 평균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평균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열 분들, 예, 자연계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 분포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계적인 평균은 또 함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으로 기계적 평균으로 따지면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이랑 검사들의 평균 재산이 19억이에요. 와. 네. 이거 물론 기계적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이가 67억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계산해가지고 그냥 n분의 1 하면은 평균 19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억인 분도 계실 거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것들에도 뭐냐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산을 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뭐 부정적으로 했다면서 벌 깜빡 가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개천에서 용나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난 그게 마음이 아파. 개천에서 지금 뭐 사법지원도 무슨 로스쿨에 바뀌고 나서 개천에서 용나서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환경에 살고 대치동에 살아서 좋은 선생 만나서 과외 선생 비싸게 하는 애 사람들이 이런 꼼수로 간다는 거에서 약간 마음은 아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 검찰 개혁의 대상자 중에서 지금 검언유착의 핵심 범죄 혐의자인 한동훈이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지금 가장 초 핵심 윤석열이 두 명의 지금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좋겠다. 네. 역시 다르다. 한동훈도 엄청 많고 이게 이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야. 윤석열도 엄청 많네요. 돈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에이, 지 내래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치사 빤스다 치사 빤스. 자, 너무한다.
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동훈이가 그때 신임 검사장으로 데뷔했을 때 그때 부여받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대검찰청의 반부패 수사 강력부장이었죠. 반부패. 네. 부패. 돈이 많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부동산이 이만큼 많고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반부패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쫓겨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는 거야. 이런 반부패를 의대해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 가서 왜 유시민 이상 사건을 하고 그러냐. 아니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어린 자녀가 갖고는 있었지만은 있어. 돈 많으니까 삼성전자 800주 이런 거 4,200만 원 되겠냐고요. 이래가 5만 9천 원 4,200만 원입니다. 800주. 네. 지금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4,200만 원. 아 4,200만 원. 5만 9천 원 곱하기 800주. 그러니까요. 68에 40바 이건. 왜 이래 반부패가 되겠냐고요. 삼성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삼성 주가 오를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못 얻었어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반부패란 게 뭡니까? 그 소위 말해서 예?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지금은 뭐 권한 유착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검언 유착 이런 것도 있고 뭐 4,72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자기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편에 서겠어요. 저기 이재용이 구속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부패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부패가 했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지. 근데 반부패 검사 지나가는 벼룩도 한다. 씨. 반부패 검사의 가족 중에 그것도 그 피부양자가 8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 볼 거 아닙니까? 아 이재용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 그룹을 승계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권 줄 알잖아요. 네. 양양자가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해서 난 양양자 미워 죽겠어 그렇게 말하고 이재용이가 없으면 삼성이 안 된대. 뭐 아니잖아 그게. 아, 말도 안 되죠. 이재용이가 뭐 그렇게 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 다 말아먹었죠. 말아 뭐 옛날 2,3,3부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말 많은 줄 알아요? 나는 내가 증인이야. 자기 사업체 똘딱 마음 말았어. 아니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 승계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CEO로 데뷔를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자기가 능력만 있었으면.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이런 거 검찰. 맞아. 근데 두 명을 대표적으로 제가 들었는 거지만은 자 끼리끼리 놀고 아까 예, 가재는 개편. 예. 어차피 하는 김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원두막 한번 와가지고 딱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설이도 한번 하고 싶고. 아니야 난 사 먹을래. 아니 설해하지 마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빠가사리들 엄마 죄송합니다. 수많은 그 윤석열 검찰 사단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그 중에 피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이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언론 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왜 그런다 생각해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론조사에 왜 나와 10%씩 나오는데. 자. 그건 보고 여론조사가 10%가 왜 나오냐고. 저는 거기까지도 안 가고 싶습니다. 자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그냥 우리 법제직이 검찰총장이니까 그냥 검찰총장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자 언론사에서 넣었어 대권 후보로 조사까지 했어 앙케이트를 했네.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정치 안 할 거니까 빼돌라고 전화했죠. 그렇죠. 자기 빼달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수많은 정치에 관련됐지만 자기는 빼돌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빼돌라고 해서 뺀 적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화를 넣었어야죠. 그렇죠. 하지 나 마. 빼라. 근데 말이나 되냐? 대검찰청에 홍보팀 인원이 겁나게 많대. 아니 홍보팀 인원이고 뭐고 직접 자기가 전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홍보팀 인원이 많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그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러니까 모든 공보실에서 나오는 걸로 언론들은 보는 거잖아요.
대구 홍보실, 해설이 대구 해설이 논평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거는 있잖아요. 가슴 뛰었나? 너는 윤석열 너는 가슴이 뛰어. 대권 거기에- 후보 10% 나왔으니까. 나는 이게 네. 그런 말이 있어. 가족들이 대권 후보로 보내려고 하는 네. 그게 있다. 장모부터 해서 우리 사위가 대권 후보로 가려면 정치를 하려면 얼마 그렇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오직 우리 사위만 사랑하는 장모님 부럽다. 차라리 그게 뭐 차라리 그거를 그러길 비네요. 차라리 예. 어떤 걸로? 아니면 뭐 윤석열이도 뭐 이용 아니 내가 뭐냐면 윤석열이 이용 안 당해 뭐냐면 윤석열도 독자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대권 후보가 지금 낼만한 사람 아니 있어요 지금? 5%도 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청장은 아니, 당연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연히 상식적으로 행정부 소위 안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늘공이면 전화해서 나 빼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맨 처음에도 주호영이나 그런 사람도 말했어. 말도 안 되는 뭐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내심 싫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뭐 또 넣으니까 반응을 얘기하면 이게 아니야 1% 2% 나오면 쌀뜨기가 되는데 10%가 나오니까 야당 쪽에서도 보면 아 이거 선수 하나 넣어야겠는데 그러니까 경선에 붙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죠. 네, 경선을. 그- 네. 그 달리기를 하면 자 예.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그쵸 페이스메이커죠. 특히나 흥행 할 사람이 필요한 예.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수십 번 생각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도 윤석열이는 저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가만히 있는다. 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방상훈이가 말했다며. 방상훈이가 말했어 만나가지고 이 친구 야망 있네. 그런 게 야망 있죠. 야망. 그러니까- 나도 야망 있어.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야망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네. 자,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홍보팀에서도 이거 안 막는 거야. 이거에 대해 홍보팀으로 무조건 보도자료 요청하고요. 그렇죠. 법조팀에 있는 기자들이 다 물어봐. 윤석열 이거 어떻게 된, 그 총장님 의견입니까? 물어볼 때 한 말도 안 하면 되는 거야. 침묵은 뭐예요? 긍정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는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한테는 늘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완전 반대인데 그렇죠. 예. 행동이 완전 반대고 자 고위공직자라는 직책은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은 늘공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어쩔 수 없이 정책이라든지 뭐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없다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가족들끼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을 때도 나는 뭐 딸기 맛, 나는 뭐 메로나 맛 각각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 뭐 나는 투게더. 자 그랬을 때 자 나는 비비빅. 예, 투게더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예,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 애정도의 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다 정치라고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정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뭐 얄짤 없는 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지. 예, 가족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 고위공직자들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정말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고쳐 매들에도 그냥 뻔뻔해. 예. 뭐 근데 내가 뭐 그러잖아. 그냥 내비둬. 응, 내비둬. 내 대권 후보야. 응. 신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맨 처음 거 나오고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정황 증거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앞에 가면은 서초동 가면은 한쪽은 차태고 한쪽은 있어라 힘내라고 하잖아. 거기 기분 좋다니까. 만약에 그러니까요. 나가라는 지표만 있었으면 짜증날 건데 옆에서 윤석열 힘내라라고 지표 계속 하고 있어. 미치겠다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응.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 왜 그 태극기 부대 그거 저기 집회할 때 그 주변에 왔다 그래갖고 뭐 사진 찍혔다 하면서 한번 나왔던 나왔을 때 격려하고 오면 악수했던 게 뭐냐면 네. 그게 윤석열의 신의 한 수예요. 억지로 가서 사람들이 대놓고 지 집이 서초동인데 병원 강남으로 왜 가? 서초동에 병원 없어? 그렇네. 강남하고 서초동하고 지하철이 하나야. 말이 안 되잖아. 강남 가가지고 병원 갔다 마시라면서 저기 와가지고 뚫레 이거 그 이상한 촌스러운 잠바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체가 압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전투야. 와 윤석열이 우리 편이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편이란 걸 보여준 거야. 해내는 거. 음. 이거야말로 진짜 본인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런데 이게 윤석열인 하수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검찰개혁에서 여러분들 이 윤석열인 결국에 저는 제가 예언을 하자면 결국에 안 될 거다.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나 그런 것들이요. 자기 인기 있다고 황교안이도 그만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 생활 해봤잖아요. 하잖아요. 아니 어디서 막 다 와가지고 하면은 당원들이 좋아합니까? 그렇죠. 별로지. 예. 별로잖아. 자, 그게 그 뭐고 무조건 된다고 했던 이해창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창도 거기 당에서 해가지고 한 것들 뭐냐면 당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안 돼. 당도 당이지만 국민에게 인정을 못 받죠. 그 그게 전에. 뭐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면 정당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인정은 있었죠. 왜냐하면 정당에서 인정 못 받았지만 세가 작았지만 국민들의 여러 같은 그 힘으로 되신 분이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세가 작았다 그러냐면 기본적인 게 됐잖아요. 사람을 끌는 게 있었잖아. 왔잖아. 이런 것들이 왔던 그러니까 거고. 이제 저는 국민들의 네.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국민들의 겁니다. 핵심이고 이게 국민들이 해가지고 미통당에 뭐창 누구예요? 저분에 홍준표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윤석열이 절대 앞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계시다. 예, 검찰 개혁 뭐 그냥 촛불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공수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미 운동장 기울어졌고 국민들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윤석열의 그 하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하수단 이유는 제가 두 가지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번에 저는 검찰개혁을 지금 3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개혁 1라운드는 뭡니까?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정.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공수처 입법했고 그다음에 검경수사 조정권 입법했고 했지 않습니까? 자, 1차전 1라운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라운드는 뭐였냐? 2라운드는 바로 대들었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추 장관한테. 추장한테. 예. 추 장관한테 대들다가 깨갱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네. 윤석열도 깨갱이나 이렇게 가는 거 오네. 왜냐면 나는 피해자고 아빠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보수 세력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쇼. 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요 그래요. 맞아요.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공무원들은요 좌우가 없어. 그렇죠. 이념이 어딨어. 좌우 옳고 바른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걸로 가는 거야. 그게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명감에 일싸워서 하는 거요? 아니야.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냥 나는 민주당권이 됐건 보수 정권이 됐건 월급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자리가 민주정권 들었다고 잘립니까? 아, 물론 이제 안 잘린다고. 속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도 겉으로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저렇다 할 수는 없죠. 뭐 상황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자, 그런데 2라운드에서 하수인 측면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거든요. 자, 추 장관, 추미애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추다르크 5선 씨. 국회의원. 추다르크지. 네, 5선 국회의원입니다. 난 추다르크라 봐요 그냥. 네. 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 말고도 그쵸. 기본적인 이 객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5선 했죠. 음.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그 전에도 장관 했었죠. 그렇죠. 네. 자, 대단한 정치인 아닙니까? 맞죠. 그냥 경력만 봐도. 자, 민주당 그 당 대표가 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포스가. 당대표까지 했죠. 거기다가. 음. 네. 자, 면면이 죽죽. 그럼 집권 여당의 심지어는 당대표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정치 역장들 쭉 계산해 봅시다. 자, 검찰이 지금은 윤석열이랑 검찰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그냥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갑자기 어디 뭐 지하실 같은 데 가면 막 뭐 어느 장관 뭐 리스트 나오고 막 쫙 풀면 자기들이 다 뭐 엄청나게 뭐 맞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개뿔이다 이겁니다. 개뿔 뜯어먹는 네. 거. 아니 개뿔이 하면 강아지가 요즘 하면 안 돼. 개뿔. 아만 뭐라 하냐면은 그 벼룩풀이나 아, 네네네네. 양 그 떡 옆풀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댕댕이 가족이 많아 요즘에는요. 아, 네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옆풀. 예. 예. 옆풀이다 이겁니다. 예. 아니 이게 어디 감히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치. 당연히 수사지휘권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치력이 안 돼요. 그쵸. 윤석열이. 자, 5선 국회의원의 집권 여당 당대표를 했고 지금 현직 장관이고 그전에도 장관을 했던 사람 한테 그것도 그 수많은 5선 6선도 있지만 거기서도 강단이 있다고 하는 정치력 있는 정치인한테 까분다? 꼴랑 정치검찰 몇 년 했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 하면은요. 어차피 이번 주도 이제 마무리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가버리면은 이게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 검사들은 뭐냐면 모르지. 본인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미통당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본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다니까. 진짜 국토교통위가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거 들어요 요즘에 제가. 요새 뭐 들으십니까? 민주승리가? 네. 좋죠. 이대로 임대차 봐둘 수 보상법도 없다. 국회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 파이팅!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시행되는 일부들은 며칠 진행해야지. 한번 싸우는 거야. 즐거워요. 별을 잡는다. 한동훈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 우리 기소하라. 누구를 한동훈이를. 들고 모여봤자 아싸. 가자. 그런 여러분, 생각 들기도 사랑합니다. 하지. 사랑한다고! 난돌 정 맞는다. 다서지 마라.